고고쇼 첫 번째 코너,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네, 시장이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이틀 연속 좀 조정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었고 뉴욕 증시도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흐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3일 동안 연속으로 이제 지수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우라든가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자, 이 분위기는 다음 주에도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의미 있었던 부분들이 코스닥의 지속적인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윗꼬리는 좀 일봉상 윗꼬리는 좀 달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항상 과거에도 보게 되면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가 고점이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일단 수익을 챙기고 보자라는 심리가 좀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일부 매도 물량과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물듯이 흘러가면서 시장에 대해서 차분히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나오실 때마다 굉장히 긍정적인 호전망을 제시해 주셔서 투자자분들도 조금 물 흐르듯이 가면서 그때그때 잘 대응해 나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박수범 매니저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80% 기록해 주셨네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10위까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1위는 단연 신규 상장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이야기인 것 같고요. 2위는 언택트였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오늘 시총 상위 내에서 괄목할 만한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핫한 테마 제약바이오가 3위, 실적 호조 4위, 화장품이 5위 차지했고요. 비철금속, 코로나19 6,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와 함께 5G도 상당히 강했죠. 8위에 랭크가 됐고요. 철강주 그리고 애국주가 도쿄올림픽 시즌인지 10위에 랭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종목 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예스24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종가까지 상한가 쭉 끌고 가줬습니다. 네이버는 2.73% 크게 올라섰고요. 네이처셀은 오늘 20% 가까이 밀리는 흐름 연출했습니다. 유니드는 상한가 보여줬고요. LG생활건강 2분기는 실적이 좀 저조하지만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오늘 6% 넘게 빠졌습니다. 네, 고려아연 요즘 최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무려 5.69%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휴마시스가 3.49%, 진단키트 관련주들 코로나19 증가세가 잠잠해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5G 내에서 좀 크게 올라줬습니다. 6.78% 상승했고요. 부국철강은 14%대 급등, 신성통상 12% 가까이 치솟아 주면서 오늘 10위 내에 랭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종목 하나하나 좀 짚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예스24 한번 짚어볼게요. 카카오뱅크 상장을 앞두고 일반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오늘 지분 가진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예스24의 지주사인 한세 예스24 홀딩스도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네, 예스24에 대해서는 저는 스탑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좀 예스24의 자체적인 성장 모멘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매출은 잘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이 항상 예스24의 주가 상승의 발목을 좀 잡아왔다는 부분들이죠. 물론 오늘 크게 상승한 이유는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인 성장성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4%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예스24가 상한가를 들어가고 관련 지분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지주도 오늘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죠. 이렇듯이 지분 가지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일반 청약이 26일에서 27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 8월 5일 날 상장이 되는데 최근 보면 기관들의 청약
물량이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무려 2,500조가 넘어가고요. 최근에 좀 많은 투자 금액이 모였다고 했던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보게 되면 2,400조 원의 약 2,400조 원을 보여줬다는 거죠.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형성되고 있고, 아무튼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오늘은 좀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 이슈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스24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 급등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끌고 가야 되나에 대해서 많은 분들 의문을 가지셨거든요. 그러면은 차익 실현이 돼야 되는 타이밍인 건가요? 월요일까지는 좀 들고 가지 않는 편이 좋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는 네. 예스24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게 동사의 내재 가치가 상승하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가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18조 5천억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런데 상장할 때 15%만 올라줘도 15%만 올라줘도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큰 넘버원이 될 수 있는 시가총액상 가장 큰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흐름에 있어서 예스24라든지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또 테마이자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단기 차익 실현 구간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월요일 날 갭 상승으로 시작하면서 단기 급등 신호가 다시 한번 더 보여준다면 그때는 단기 차익 실현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마성이 좀 짙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차익을 챙기는 편이 현명하겠다라고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볼 차례인데요. 네, 네이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바 있죠. 증권사들이 네이버가 투자 확대를 한 만큼 이 뿌려놓은 씨들을 거두는 과정에서 좀 장기적인 성장성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저는 계속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도 너무 좋고요. 네이버가 최근에 제페토라는 메타버스도 좀 가지고 있는데 가입자만 하더라도 2억 명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매일매일 눈도장을 찍고 있는 부분들이 한 2,5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페토를 비롯해서 웹툰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밸류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실적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실적 상승 흐름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보게 되면 74조 원입니다. 74조 원이면 물론 우리가 미국에 있는 소위 얘기해서 빵주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게 되자면 74조 원은 그래도 저렴한 거 아니냐 아직까지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네이버가 중간중간에 기복이 나와주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야말로 어떻게 보면 매수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승 추세 랠리는 지속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시총 지금도 모자라다. 더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차례인데요. LG 생활건강입니다. 오늘 좀 억울하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드는데 증권사 리포트에서 아쉬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내년 성장성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까지는 좋은 실적이 좀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스탑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LG화학의 주가가 좀 많이 좀 흘러내렸는데 네. 그 부분들은 어차피 좀 약간 예고가 되었던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아모레지가 먼저 하락폭을 좀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최근에
최근에 6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조정 구간을 좀 보여주었죠.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저점 신호가 좀 나와주면서 상승 전환을 좀 하려는 모습들이긴 한데 아무튼 아모레 쪽은 LG 생활건강보다는 좀 빠르게 좀 반영이 되었던 부분들이었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주가를 버텨주는 힘이었다라고 봤는데 뭐 또 화장품이 다시 또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그 LG 생활건강의 단기적인 차익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LG 생활건강 우리가 뭐 주식 경영에도 그런 말이 있죠. 떨어지는 칼을 맨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피가 나죠. 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LG 생활건강도 어제 오늘 뭐 보게 되면 오늘 6% 하락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한 4% 정도 어제 좀 하락하고 하락에다가 지금 현재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매도하고 있는 건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틀 연속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만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움직임들을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차익 매도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은 지금 이제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물량은 받아내고는 있지만 뭐 그래도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저점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좀 더 LG생활 건강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고 좀 차분히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좀 멀리서 좀 그동안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관망세로 접근하는 편이 좋겠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자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이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살펴볼 텐데요. 뭐 그동안 본업인 재련업에 대한 실적도 괜찮았지만 2차 전지 동박에 이어서 전구체 사업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이 부각되고 있고 이번 2분기 호실적으로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해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라고 말씀드리고. 자,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련 사업을 지금 현재 성실히 해 나가고 있고 실적 또한 매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거기다 최근 뭐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가격 상승 흐름이 아주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 흐름도 좋은데 여기에다가 LG화학과 합작사를 만들어서 양극재라는 소재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분명 고려아연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런 흐름들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주가 움직임이 강합니다. 그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뭐 그렇다면 고려아연을 비롯해서 최근에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 모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 소재를 만드는 업체인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소재를 만들겠다는 내용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한다 이러면은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종목보다는 새롭게 사업을 해 나가려는 기업들에 대해서 오히려 멀티플을 크게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보자면 뭐 SK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생산 캐파가 양극재 생산 캐파가 1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증설을 해서 9만 톤 무려 9배나 증설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코스모 신소재도 단기간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죠. 이렇듯이 코스모 신소재, SK 머티리얼즈 보신 것처럼 이런 종목들처럼 지금 현재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내용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대응해 볼 만하고 아직까지 배가 고프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지금 현재 53만 9천 원에다가 단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아직까지는 밸류상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진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좀 더 크게 보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지속적인 신선한 모멘텀으로 아직도 배고프다, 더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고려아연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 오늘 핫했던 5G 관련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에이스테크입니다.
오늘 5G 관련해서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폭을 보여줬는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처럼 일일 천하로 좀 다음 거래일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오를 수 있을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이제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에스테크, 오늘 에스테크뿐만이 아니었죠. KMW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Y솔이라는 회사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렇게 흐름들이 나온 이유는 그렇다면 왜 갑자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아무도 관심 없었고 아무도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았던 5G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 바로 또 최근에 또 정부에서 46조 한국판 뉴딜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자금은 160조였어요. 계속해서 자금들을 160조까지 키웠는데 이제는 200조 이상, 200조 이상 늘리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메타버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5G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려나가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이제는 하나의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이 나와주고 있고 이 정책이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더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른 에스테크를 비롯한 KMW 그리고 뭐 RFHIC라든지 여러 5G들을 이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바닥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바닥 지점에서 다시 한번 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시점을 보고 계속해서 매수 대응을 해 나가자라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이제 좀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긴 조정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에스테크요? 네. 오늘 너무 수급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 터지고 큰 양봉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일단 수급이죠. 수급적으로 움직임을 뭐 그렇게 보여주게 된다면 당연히 추세적인 변화를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6월 달부터 보게 되면 양봉을 그릴 때마다 수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 부분들이었고 평균 거래량이 좀 작았습니다. 점점점 이제 작은 흐름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양봉을 만들 때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도 강력한 수급이 형성이 되었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수급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는 곧 추세의 변화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 변화, 추세 변화 이걸 이꼴해서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에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수급적인 평균 거래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부분이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모멘텀이 또 형성되다 보니까 46조를 더 한국판 뉴딜에다가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5G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 새끼라고 볼 수도 있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이건 분명하게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균 거래량 자체가 달라졌고 수급의 변화가 추세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그럼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도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네이처셀은 스탑 주셨고요. 나머지 안 본 종목들 다 고라고 빨간불 켜주셨는데 베스트 종목 어떤 종목 꼽아볼까요? 네, 저는 좀 신성통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출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의류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FNF라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게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죠.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종목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게 되면 디스커버리를 비롯해서 여러 브랜드 업체들의 움직임들이 좋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분명 신성통상에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들이 최근 6월 달부터 상승 추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효자적인 역할을 해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요즘 또 일본과 또 사이가 또 안 좋아지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또 일본과 사이가 좀 약간 멀어질 것 같으면 움직여주는 종목이 두 가지 정도가 있죠.
모나미랑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탑10이라는 스파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고요. 스파 브랜드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유니클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니클로가 한국 시장에서 좀 최근에 좀 고전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스파 브랜드로 이제 AC라는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고 신성통상 또한 탑10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여러 지금 보면 스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뭐 그쪽에서 최근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비상장에서 하긴 하지만 무신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 스파 브랜드를 통해서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무신사가 최근에 뭐 홍대 앞에 지금 이제 매장도 하나 또 크게 만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홍대역에 내리셔서 한번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도 뭐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스파 브랜드들이 상승하는 흐름들 그리고 첫 번째 저는 아무튼 지금 신성통상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실적이 좋다. 두 번째는 스파 브랜드의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 심리가 다시 돌아서면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자, 일단 목표 가격은 지금 오늘 3,620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목표 가격 5,000원까지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5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통상 무려 목표가 5,000원 선 제시해 주시면서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무료 방송 대기하고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있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 날 금요일이긴 하지만 오늘도 5시 20분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5시 20분이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다음 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시장 정말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우리가 현금 확보를 좀 늘리는 게 좋은 건지 명확하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20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